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댓글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상대로 정말로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중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리플을 좋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셨던 홀더분들께서 가장 희망하는 내용을 이번에 적어주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리플 보유자분,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시점 리플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같이 안내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스위프트라는 이름의 국제송금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죠. 바로 XRP예요. XRP가 스위프트의 단 1% 정도만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수십 배 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제 송금 자체가 어렵고 느리고 비싸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해외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려면은 이틀에서 3일씩 걸리고 중간 수수료 몇만 원씩 빠지죠.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은행과 기관들이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요, 돈을 송금할 때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낼지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중간 은행들이 많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도 커집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요. 과연 이유가 뭘까?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정책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XRP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지 이번 영상 통해서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 단 1%만 대체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파급력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서 XRP의 실질적인 잠재력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스위프트의 규모부터 알아봐야겠죠. 하루에 약 4,200만 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송금 거래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기술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입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4초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완료되고요. 수수료는 한 건당 0.00001 XRP, 사실상 0원 수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ODL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자금 이동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스위프트보다 훨씬 빠르고요, 저렴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리플은 실제로 스위프트를 겨냥하고 있나 살펴봤을 때 초창기부터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SBI, 머니그램, 아랍권 은행들 등에서 ODL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 구조까지도 더욱 간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기술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스위프트를 제재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를 배제시킨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위프트가 배제되고 XRP 같은 탈중앙형의 자산들이 결제망의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대체는 어렵겠지만요, 부분적인 대체, 그리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위프트 자체도 ISO 20022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죠. XR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SO 2002의 대표적인 테마인지가 오래됐었고 이미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위프트랑 XRP가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공존하는 이런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단계예요. 여기서 실제로 XRP가 스위프트의 단 1%만 대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연간 15조 달러, 그리고 여기에 1%면은 약 1,500억 달러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입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제할 때마다 XRP를 보유하고 또 보내고 다시 회수하는 이런 순환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겁니다. XRP 시가총액을 고렸을 때 여기에 1,500억 달러가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트워크 가치까지 고려하면 1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보다도 국제금융 인프라로서의 신뢰가 생긴다라는 점인 거고, 이런 것들이 XRP의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강력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점유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XRP가 시장에서 1%만 흡수하진 않겠죠. 최소 5% 이상은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스위프트 거래량의 5%면은 7,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000조 원 규모입니다. 이만큼의 국제 결제가 XRP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의 기업들이 XRP를 보유하려고 들 거고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고 파트너십이랑 정책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시가총액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재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나리오는 리플이 RLUSD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연계 미국의 친암호화폐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형 자산화로서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 가지고 XRP는 어떤 벽을 넘어야 될까요? 기술은 현재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미국의 통제력이라는 여러 가지 산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미국 달러 패권의 일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하면은 미국이 금융 제재 도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국제은행들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인 리플이 발행한 XRP를 신뢰할 수가 있는지 정책적인 보증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몇 국가들은 XRP의 법적인 지위를 증권으로서 분류를 하거나 여전히 불확실하게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세계 결제 인프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규제 수용성, 그리고 정책의 채택, 그리고 제도권에서 보증하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넘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는 결론은 명확해요. XRP는 기술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분 대체, 그리고 병행해서 사용된다든지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제도권 채택으로 넘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XRP가 스위프트 거래량의 1% 정도만 흡수를 해도요. 지금의 시가총액은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XRP의 국제적인 지위 그리고 신뢰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겠죠. 이런 구조를 알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단순하게 그날 하루하루 등락폭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느냐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상기 2가지만 계약서에 단서를 넣으면은 XRP가 하나로 개당 145만원, 1,000개 보유하면 14억 원의 떼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35조 달러에 대해서 모두를 청산하면서 트럼프의 업적으로서 미국 역사상 영원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 내용까지도 다뤄주셨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 자체가 현실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모든 리플 보유자분들께서 엄청난 그 이상을 누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을 좋아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이 투자 시장에서 바라는 거 그리고 현실의 구분점은 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 벌금을 XRP로 납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화된 바는 없었고요. 미국 정부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국가 준비금으로서 직접 보유를 하거나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사례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즉 현재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에요. XRP 한 개당 1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4,000배 이상 상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500조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나 유동성이나 국가 간의 자산 균형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리플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XRP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중앙 통제적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XRP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들이 가격을 계획을 하거나 보장하는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에 가까운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판단 못하시면 결국에 고점 찾아왔을 때 수익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이냐 그런데 문제는 또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자면은 일단 먼저 소송이 종결 수순에 들어선 상황이죠. 그리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책형 자산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관의 관심까지도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XRP는 구조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무모한 상상보다는요. 현실을 이해한 베이스 아래에서 전략적인 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상승으로만 이어지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 구독자분들 냉정한 판단을 챙겨 나가셔야 되는 거고 상승할 때는 당연히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리고 계속 이런 행복함들이 오래 갈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단기 급등 상승이라는 건요. 오히려 단기 조정,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투자 시장의 비바람 소나기까지 전부 다 맞으면서 가실 수 있다면은 끝까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맞을 거고요. 현실적인 시장의 대응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단기 저점을 잘 활용하는 비중 분할 매수, 원칙 매매를 살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XRP가 실제로 어떤 나라랑 CBDC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RLUSD가 어떻게 국제 송금 시장을 바꾸고 있는지 더욱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방 운영 중에 있어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